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일본 같은 기술 강대국 몇몇만 간신히 성공한 최첨단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고 양산까지 한다고요? 저는 처음 듣고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도 수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 기술을 직원 150명 남짓한 회사가 해낸다는 건 제 오랜 경험상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본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불량률 92%라는 절망적인 숫자에서 시작해 불과 몇 달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저는 평생 쌓아온 투자 원칙마저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 가까이 테크 투자 펀드를 운영하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투자자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은 저에게 정말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한때는 시장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고 과감한 베팅으로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죠. 그런데 연이은 3번의 투자 실패는 제 명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펀드 수익률에도 치명타를 안겼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제 화려한 홈런보다는 안전한 안타를 노리는 거죠. 철저히 검증된 기술에 투자해서 중간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는 2023년 초였어요. 이런 상황에 저에게 투자 자문가 알렉스가 한국의 스타트업 노바텍이라는 곳에 대한 투자 검토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극도의 회의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노골적인 불신이었어요. 설립한 지 8년밖에 안 됐고 직원 1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요? 한국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 출신들이 창업했으며 한국에서는 드물게 차세대 핵심 소재인 질화갈륨, RF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양산까지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소개였습니다. 질화갈륨 RF 반도체라니요. 그건 미국, 일본, 유럽의 몇몇 기술, 강국만이 간신히 양산 기술을 확보한 그야말로 차세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은 최첨단 소재잖아요. 저는 물론 한국의 IT 기술력이나 제조업 역량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도로 민감하고 까다로운 반도체 소재 기술, 특히 첨단 국방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술 선도국들에 비해 격차가 있다고 여겼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소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들도 수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 기술을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공시켰다는 건 제 오랜 경험상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오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불신이 가득했지만 혹시 모를 일말의 가능성 혹은 그들의 허점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K테크놀로지를 홍보하는 여러 광고판 사이로 유독 제 눈길을 끄는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광고야 뭐하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질화갈륨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기존 실리콘이나 갈륨 비소 기반 칩보다 훨씬 높은 전력을 다루면서도 효율이 좋고 뜨거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야말로 꿈의 소재로 불리죠.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5G를 넘어 6G 통신 기지국까지 미래 산업과 국방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조 난이도는 극악으로 알려져 있죠.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 공정, 미세한 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민감한 특성, 개발 초기에는 양품보다 불량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성공률이 낮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한국의 작은 기업이 이걸 해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훨씬 컸던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화성, 공단 지역 한쪽에 자리한 노바텍 본사 및 생산 시설 앞에 섰습니다. 주변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캠퍼스나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주는 위압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먼, 다소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외관의 건물이었죠. 하지만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40대 중반의 진우 박사 노바텍의 CTO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클린룸 내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내부는 제가 방문했던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팹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최신 설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죠. 공기 중에 미세먼지 하나까지 철저히 관리되는 듯한 청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시설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의심을 해소할 수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결국 결과물이니까요. 결국 저는 진우 박사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잘 믿기지 않는다고요. 질화갈륨 RF 칩은 세계 최고 기업들도 수율 문제로 고전하는 극도로 어려운 분야인데 어떻게 노바텍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그것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과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우 박사는 제 솔직한 불신에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그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익히 알기에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뉘앙스였죠. 그는 저를 한쪽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고 화면에는 초기 공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 시제품 불량률 92.3%, 즉 100개를 만들면 92개 이상이 쓸 수 없는 제품이라는 숨이 턱 막히는 수치였죠. 이 정도면 상업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습니다. 진우 박사는 이것이 불과 1년여 전 자신들의 출발점이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게임 끝이다. 불량률 90% 이상이면 상업화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 거의 단정 지었습니다. 투자를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기존의 고온에서 반도체 결정을 키우는 방식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며 반도체 결정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쿨페이즈 공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치 요리 비법처럼 반도체 소재의 특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주 미량의 특별한 희귀 원소를 첨가하는 방법도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그의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꽤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간 뼈저리게 경험해왔죠. 실험실 수준의 성공과 안정적인 양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초기 양산 단계에서 약 12% 수준이며 곧 한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2%라니요? 수율이란 전체 생산품 중에서 양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정도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어요. 데이터는 얼마든지 보기 좋게 포장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떨쳐낼 수 없었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 즉, 실제 작동하는 제품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진우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최종 테스트 중인 X대역 프론트엔드 모듈의 성능 시연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의 안개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무언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단순한 허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의 동료들과 제 정보망에 노바텍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죠. 그들의 기술력 수준, 업계 평판,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숨겨진 문제점은 없는지 더 깊이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신자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미국의 한 유명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임원, 미스터 에반스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노골적인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바텍의 기술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특허 침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를 제고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죠. 심지어 제가 만약 투자를 강행한다면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기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번 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가장한 협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견제였고 어쩌면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설적이게도 에반스의 이메일은 제게 노바텍의 기술력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기존 강자들을 위협할 만큼 실질적인 파괴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반증처럼 다가왔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노바텍의 연구개발 현장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직접 마주하며 그들의 작업 환경을 둘러보았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의 유명 방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안정적인 최고의 직장을 떠나 왜 이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그들의 눈빛과 열정적인 태도에서 답을 찾으려 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는 거대 기업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진짜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엿보였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몇 달째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당장 집단 소송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모든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각자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어디에서도 좌절이나 포기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아직 여기에 남아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제 마음속 의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묵묵한 자세와 연구에 대한 집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경력을 넘어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이 연구를 포기한다면 한국이 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해외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생활을 넘어 국가의 기술 미래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처럼 보였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애사심을 넘어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기술, 주권 확보라는 거대한 사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익과 개인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강렬하고 뜨거운 무언가였어요.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바텍의 진정한 힘은 최첨단 설비나 독자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불타는 열정과 꺾이지 않는 신념에 있다는 것을요. 제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바텍이 자랑하는 쿨페이즈 공정의 실제 시연 과정을 직접 지켜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우 박사가 직접 장비를 조작하며 공정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성장 과정 내내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죠. 마침내 긴장 속에서 첫 웨이퍼의 초기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에 뜬 숫자는 불량률 43.2%. 여전히 갈 길이 먼 수치였지만 불과 얼마 전 거의 90%를 넘나들던 불량률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개선 속도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 패드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불량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해졌죠. 하지만 진우 박사는 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기색 없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듯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5% 미만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다음 주부터 희귀 원소 첨가 공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수율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더 이상 근거 없는 낙관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수백, 수천 번의 실패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경험에 기반한 확신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희귀 원소 첨가 공정을 적용한 파일럿 라인의 첫 가동을 참관하기 위해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그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모든 장비가 일시에 멈춰섰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클린룸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하필이면 비상 발전기는 정기 점검 중이라고 하더군요. 진우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온으로 유지되던 반도체 웨이퍼 처리 장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현재 성장 중이던 수억 원 가치의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저 역시 손에 땀을 쥐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옆 공장의 사장님이 어디선가 비상 발전기를 구해와 노바텍 직원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치 자기 공장의 일이라도 되는 듯 지체 없이 케이블을 연결하며 노바텍 직원들을 도왔습니다. 이웃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강한 연대의식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순수한 연대의식과 신속한 상호부조라니요.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이익과 생존 경쟁이 우선시되는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웃의 도움 덕분에 최악의 위기를 넘긴 노바텍 팀은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띠는 듯 보였습니다. 재가동 후 나온 첫 배치 웨이퍼의 불량률은 놀랍게도 목표치였던 12%에 근접했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적과 같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탄했지만 진우 박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자릿수 수율 달성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결연한 모습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확신을 거의 굳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날 저녁 두 건의 좋지 않은 소식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이 노바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고, 동시에 본사의 투자위원회로부터는 노바텍 투자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연락까지 받은 것이었죠. 제 마음은 노바텍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투자,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제 남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안전하게 발을 빼야 할까요? 결정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노바텍의 운명뿐만 아니라 저의 투자 결정과 어쩌면 제 남은 커리어의 향방까지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희귀 원소를 미량 합금하는 새로운 공정을 적용한 첫 번째 양산 배치. 웨이퍼의 최종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공장에 도착하니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테스트룸의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밤샘 작업을 마친 듯한 진우 박사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간절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이번 결과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과 실패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졌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혁신의 본질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최종 수율 데이터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순간 실험실 전체는 일순간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켰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률 6.8%.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연구실은 열광적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 박사는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었고,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거의 전부가 불량이던 상황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율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선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혁신이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바텍 팀은 곧바로 생산된 칩을 이용해 킬로와트급 고출력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이는 실제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극한의 운용 환경을 모사하는 아주 가혹한 테스트로,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경쟁사 칩들은 이 정도의 고출력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심지어 파손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노바텍의 칩은 이 혹독한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했을 뿐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최고 수준의 해외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진우 박사는 희귀 원소 첨가가 고온에서의 결정 구조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결과라고 설명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성능 평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노바텍의 제품이 실제 국방 무기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죠. 저는 더 이상 투자 철회 서류가 아닌 추가 투자 및 파트너십 강화 제안서를 손에 들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노바텍의 성공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이뤄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자 집념과 혁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으니까요. 회의장에는 군 관계자, 방산 전문가, 연구원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노바텍의 X대역 FMC를 적용한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의 모의 성능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연 목표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도
구현하기 까다로운 고난도 성능 지표로 알려져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화면상의 표적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가상 표적을 완벽하게 추적에 성공하자 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무거운 침묵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바뀌었습니다. 한 고위군 관계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제 더 이상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염원하던 진정한 기술 자립의 첫걸음이라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묻어났죠. 그 자리에서 노바텍은 ADD와 차세대 레이더용 반도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DAPA는 향후 개발될 주요 무기 체계에 노바텍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례적인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노바텍은 마침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엄청난 쾌거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노바텍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날아들기 시작했죠. 특허 소송을 준비하며 저희를 압박하던 일본의 거대 로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바텍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독자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특허 분쟁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가 노바텍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제게 압박성 경고 메일을 보냈던 미국의 장비업체 임원 미스터 에반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상당히 다급해 보였죠. 과거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제는 노바텍과의 기술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시장의 흐름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외부의 위협 요인이 사라지고 기술력이 공인된 이 완벽한 타이밍에 저는 마침내 노바텍과의 최종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33년 벤처 캐피탈 경력에서 이렇게 짜릿하고 통쾌한 역전극은 정말 처음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능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살짝 떨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진우 박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며 진정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노바텍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정 개선 노력을 통해 불량률을 결국 세계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 4%대 초반까지 낮추는데 성공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집념이었죠. 한국에서의 지난 한 달은 제게 단순한 투자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기술 주권, 즉 핵심 부품과 소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한 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바텍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노바텍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기술적 자존심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첫 양산 웨이퍼가 출하되던 날 공장 건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케이즐화 칼륨 세계를 향하여 라는 현판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헌신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어요.
투자 이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노바텍은 인도의 주요 방산업체와 대규모 안티드론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산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몇몇 국가에서도 노바텍의 칩 도입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노바텍의 유럽지사 설립 및 사업개발 책임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 노바텍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이 열린 셈이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의 투자 철학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단기적인 재무적 수익률만을 쫓는 대신 장기적인 가치와 혁신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의 힘을 믿는 것. 이것이 제가 노바텍을 통해 배운 새로운 원칙입니다. 노바텍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노바텍의 기술이 기여한 한국의 첨단 방산 시스템, 어쩌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ESA 레이더 같은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불신을 안고 한국을 찾았던 베테랑 투자자 마크 씨가 불가능에 도전한 노바텍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직접 마주하며 감동적인 기적을 목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저 역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급여조차 받지 못하면서 국가기술 자립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뭉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노바텍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위기 속에서 보여준 이웃 기업의 따뜻한 연대의 깊은 존경심을 표하게 되네요.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동적인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